자, 이제 18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러면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일단 3명. 양괄호 1번 지정권자에다 3명 써볼까요? 3명 누구? 시도, 대도, 국장. 그러면 되겠지? 시도, 대도, 국장. 그래서 1번 원칙. 이제 원칙에는 누구? 시도, 대도. 밑에 예외 그러면 국토부 장관. 그걸 여러분들 책에다가 지정권자 그러면 우리는 몇 명? 3명 이렇게 알아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원칙 그러면 2명이 나오고 예외하면 국장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원칙에서는 동그라미 1번 누구? 끝에만 읽어. 끝에 누구? 시도지사. 동그라미 2번 대도시 시장.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랑 쓸 걸 또 책에다 멋있게 써놨잖아. 멋있게. 그래서 두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야. 그리고 이제 본문의 둘째 줄 끝부분. 혹시라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개발계획이 국가계획 포함할 때는 그 다음 줄 국장과 뭐하라? 협의해서 지정하라 이렇게 나와.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닌데 여기다 또 써놨어. 단계는 저 뒤에가 있는데 미리 써놨으니까 한 번은 읽고 가야지. 자, 원칙 누구하고 누구? 시도, 대도.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면적이 얼마면 100만 이상일 때는 혼자 지정 못해. 누구하고 협의하여? 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가 그 보충학습에 보면 둘 이상 시도나 대도에 걸쳤다는 말이 나왔어. 그럼 걸쳤어? 그럼 뭐 해야 돼? 협의. 항상 걸쳤다, 인접했다, 공동 수립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협의. 그래서 셋째 줄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뭐 하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리고 밑에 협의 불성립 시에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1번 누가? 국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단어 들어가면. 두 번째 요청을 받아. 누구한테? 관계 중앙행정. 중앙행정.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 거 할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시험에는 관계중앙행정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실제로 이름으로 바꿔서 내. 장관 이름으로. 그럼 하나 또 나온 거였게. 교육감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교육감은 장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는 게 누구야? 장관이야 장관. 누구를 뺀? 국토부 장관을 뺀 장관 그 뜻이잖아.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장에게 지정을 뭐한다? 제한. 제한하는 거야. 이때는 장자가 들어가 있어. 장. 그러면 사장이란 뜻이야. 사장. 그 다음에 다음 장의 네 번째. 협의가 불성립. 아까 불성립 됐을 때 누가? 국장이 한다. 앞에서 한 거야. 그리고 5번 천재지변. 5가지 사유야. 그 다음에 지정요청자. 그러면 지정요청은 2가지가 있지. 시도지사한테는 누가 요청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단어만 갖고도 공부를 하면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다. 그럼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 말이 위한테니까 위에다 하는 거니까. 그때 지정을 요청하는데 첫 줄 끝에 도시계획인에 뭘 거쳐라? 자문. 심의가 아니라 뭐? 자문. 자문의 동그라미.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잖아. 근데 심의를 거쳐라가 아니라 자문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야. 그럼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 말이지.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하니까. 그 다음 지정제한자. 1번 지정제한자는 원칙은 누구누구를 제외한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들. 이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뭐한다? 제한. 그러니까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시행자는 제외해야 돼? 1번, 6번 시행자야. 1번, 6번. 1번, 6번이 국가, 지자체, 조합이야. 그 다음에 2번 예외.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일 때에는 지정을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죠. 그럴 때 오른쪽에 국장에게 어떻게 제한했어? 직접 동그라미 직접. 항상 직접 제한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국장. 그냥 제한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제한 문제 나올 때 직접 이 말 나오면 장.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일 때 누구한테? 국장에게 걸 때는 직접이라고 그래. 그 단어를 직접이란 단어 하나 나오면 그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직접에서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따로 안 하셔도 돼. 이번 과정은 다음 과정에 할 거니까. 그럼 이제 184로 넘어가면 자, 이제 설명 듣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나와. 그러면 규모가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면적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항상 도시개발 구역은 지정할 때 어디에서 지정됐나요? 도시지역 아니면 도시지역 외유 지역에 어디를 대상?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이 됐지. 그러니까 결국 구분할 때 두 개가 나오지. 도시지역 안에서는 얼마, 도시지역 외에서는 얼마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반드시 기억할 단어 무슨 녹지 안 되고 보전 녹지는 안 되고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보전 녹지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돼.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무조건 얼마? 1만 이상이야. 보전 녹지 빼고는 1만 이상. 그럴 때 단 공업에서만 얼마다? 3만 이상.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야. 주거 얼마, 상업 얼마 이렇게 외우지 말고 도시에서는 어디 빼고 보전 녹지를 빼고 모두 얼마? 1만 이상 나와. 거기에서 무슨 지역일 때만 공업만 3만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외우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시험에 이게 꼭꼭 나온다고. 한 문제로 통째 나오는 경우는 29회였지. 그런데 통째로 나오진 않아. 보통 지문 하나에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 외 쪽은 원칙은 30만 이상이 나와야 돼. 예외는 10만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 원칙에서 30만이 나오고 예외가 10만 나올 때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가 초등학교 용지가 있어서 교육청에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때는 무조건 얼마? 10만. 어디서 이거 배웠지 또? 어디서?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이 얼마였지? 30만, 10만, 3만. 그때 10만은 항상 어떻게 나왔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하고 초등학교 용지 나왔고 교육청 그때는 동의 이렇게 나와지. 동의. 여기는 뭐 협의. 그러니까 이 두 개 말이 꼭 나와야 돼. 뭐하고 뭐가? 아파트 연립이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교육청하고 뭐 했다 이 말이 나오면 항상 30만에서 예외가 얼마? 10만이. 항상 똑같아. 국토계획부 배운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 나오는 이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지정한다. 그럼 아까 우리도 도시지역 외에 무슨 구역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무슨 구역 된다고 그래서 지구 단위 된다고 그랬잖아. 지구 단위. 그 지구 단위가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니까 면적이 얼마? 30만 10 이렇게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이해가 되면 공부하는 게 편해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4월까지는 어떻게든 국토계획법을 끝내야 돼.
그럼 공부가 훨씬 편해져. 다 국토계획법 내용이야, 이 자체가. 도시개발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법에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명시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숫자가 요게 나와야 돼. 그런데 요거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저거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면적 안 따지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또 세 군데를 말해. 지구 중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과 협의한 지역. 자, 협의자 들어갔어. 어디 제외? 자연 제외. 응? 아까 협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 제외? 자연 제외. 그래서 이 내용이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아까 수립 시기에도 있고 요 지정에도 요 지문이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게 기본 문제가 나올 거고 요런 거 상관없이 지정한다 해놓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자연 녹지는 5,000제곱미터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네? 맞았잖아. 무슨 지구 나왔어? 취락 나왔잖아. 그러면 원래 자연 녹지는 얼마야? 10,000 이상이지? 근데 얼마? 5,000인데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출제하려고 저걸 배우는 거야. 이렇게 출제하는 시험 문제는 없어. 이렇게 출제하는 시험 문제는 요걸 요렇게 맞춰서 무슨 지구가 나왔어? 취락지구에 뭐를 지정했어? 요걸 지정했어. 그러면 자연 녹지인데도 원래는 얼마인데? 10,000 이상인데 요 지구 나왔으니까 면적 10,000일 필요 없잖아. 5,000일 때도 지정할 수 있다. 맞았다 이렇게 찾아야 돼. 아셨어? 그러니까 무슨 지구 들어가면 요 말이 들어가잖아. 요게 요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 저거 면적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어?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아무리 읽어도 시험장에서 못 찾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응용을 해야 돼. 붙여서 요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 요런 지역으로만 나오면 요 면적이 필요해. 근데 저 지역인데도 뭐가 들어가면 요런 말이 들어가면 저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미 국토계획법에서 완화하려고 지정된 곳이잖아. 그래서 완화는 2개 지구는 시험에 해년마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지? 국토계획법 내기도 하고 방금 여기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 부분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왜? 시험에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하려고 이미 지정됐잖아. 또 면적이 이미 확보해놨잖아. 그러니까 면적 따질 필요 없지. 또 국장이 중앙행정과 지정해서 협의로 지정할 때는 면적이 작을까 클까? 어차피 크지. 그러니까 저 면적 상관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2개로 정리하고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도시지역 그럼 항상 밑에다 적어. 무슨 녹지 제외? 왼쪽 184 지정규모 박스에 도시지역 나오면 무조건 어디 제외? 보존녹지 제외. 딱 머릿속에 넣어. 도시에서는 무조건 어디는 안 돼? 보존녹지 안 돼. 그 전체로 무조건 얼마 이상? 10,000 이상. 10,000 이상. 그리고 어딜 때만 30,000, 공업일 때 30,000 이렇게 공부해. 그 다음에 도시력 외 원칙 30만, 예외 10만, 10만이 나오려면 무조건 무슨 주택, 아파트, 연립하고 요건 중에 가만 봐, 가의 초등학교 용지 확보. 그 다음 줄 끝부분에 어디 갔어? 끝부분에 교육청하고 뭐 했다, 협의했다. 요거 지문 찾으면 돼. 그러면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해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반달가로 3번 번호, 양괄호 3번 번호 적용 배제에 나왔잖아. 그 적용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동그라미 1번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거기다 뭐 국토개발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는 국토개발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국토개발 말이 필요가 없어.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지.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무슨 지고 취락개발지 이러면 되지. 시험에 국토계획법에 취락지구 이렇게 안 써져 있어. 그냥 취락개발지능 이렇게 나와.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국장하고 중앙행정이 뭐한 지역? 협의한 지역. 항상 협의자 들어갔어? 그럼 무슨 지역 제외? 자연환경 제외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꼭 좀 구분하고 다음 페이지에 분할 결합 오른쪽에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5월 달에 가서 마시면 돼.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188쪽의 하단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이제 배운 거니까 밑줄은 그어야지. 먼저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무슨 지역과 도시지역과 그 다음 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니다야. 그런 말은 안 적어도 알겠죠. 그러면 취락지구라는 지문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잖아. 그러니까 취락지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 그 다음 지형도면 고시 오른쪽 페이지 첫 줄에 지형도면 고시는 그 다음 줄 사업 시행기간에 한다. 이것도 배웠어.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면 원칙은 무슨 행위? 지금도 이 말 안 나오면 안 돼. 허가 나오면 무조건 금지가 먼저야. 허가가 받는 게 아니야. 원래는 무슨 행위? 금지행위야. 금지행위. 두 번째 예외는 무슨 행위? 허가. 이때 이제 허가지. 그래서 내가 국토계획부 개발행위 허가제를 제대로 가르친 이유잖아. 항상 허가 나오면 허가가 아니라 뭐? 금지. 금지행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해. 다시 허가행위에다 허용행위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허가행위에다가 뭐 붙이면? 조건 붙이면 허용한다. 기억나시나? 똑같아.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그 대신에 금지행위가 5개냐 7개냐 이 차이야. 5개는 국토계획법이야. 7개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은 가지수가 7개로 나와. 요 차이야.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물을 때 5개로 묻느냐 7개로 묻느냐 이 차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5개에서 첫 번째가 뭐였나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이렇게 나왔지. 근데 여기로 가면은 그게 나눠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이게 들어가. 대수선 용도 변경이.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하고 따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5개 있던 것이 여기로 오면 6개가 돼. 그럼 이제 하나가 신설이 돼. 바로 중목의 벌채 식재. 요게 들어가서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몇 가지? 5가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똑같은데 1번을 국토계획본 하나로 보는데 그 하나를 여기로 가면 몇 개로? 2개로 쪼갠다는 얘기야. 쪼개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책으로 한번 해봐. 책에 건축물의 건축하고 2번에 공작물 설치가 나와 있지. 원래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돼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지. 그때는 건축만 있을 때니까 그래. 근데 거기에 건축에 보면 본문 보세요. 건축물, 자 본문 1번의 본문이야. 건축물,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건축,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대수선 용도 변경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이면 공작물 설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서 대수선 용도 변경이 들어가니까 공작물 설치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눠진 거야.
자, 국토계획부는 어떻게 나왔다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로 돼 있잖아. 건축이나 설치는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야. 근데 여기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 대수선 용도 변경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설치 개념하고 달라졌어. 그래서 여기는 나눠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해가 돼? 건축일 때는 한 개야. 건축 설치는 같은 말이니까. 근데 건축 뒤에가 뭐가 들어가? 대수선 용도 변경이 들어가니까 공작물 설치하고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공작물 설치가 나눠진 거야.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주의하고 7번에다 별표. 7번에 뭐 있어? 중목 벌채 식재. 그게 하나 신설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부는 없지 그게. 어? 근데 이쪽 법은 있는 거야. 그러면 중목이 뭐야? 중목. 무슨 대나무야? 그냥 나무야. 나무 다 그냥. 축자니까 대나무야? 그러면 대나무 나무 목자니까 대나무 나무네. 그래 대자 나무 맞다. 죽은 대고 목은 나무다. 대나무는 아니고 모든 나무야. 모든 나무. 그 중목이라고 그래. 그럼 벌채 식재가 왜 나왔느냐? 자, 신도시 만들어. 그럼 신도시 만들 때 지목이 주로 뭐였냐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벌채 허가해야지. 공사 끝났어. 나무 새로 심어야 되겠지? 그래서 식재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정비사업에 가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 아파트 단지 재건축한다. 재건축한다 생각해봐. 그럼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 나무 있어 없어? 많이 있지. 한 15년쯤 20년쯤 지나 나무 엄청 큰 거 많지. 그럼 옮겨 심어놔야 되겠지? 옮겨 심어놔야지. 식재 필요 없는 것도 해야 돼. 잘라내야지. 그래서 있는 거야. 어디에는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에는 있어. 중목벌채 식재가. 근데 우리가 국토개발은 그런 개념은 없다 그 말이야. 그 차이야. 그것만 공부하면 돼. 배운 그대로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니까 그거 구분만 하면 돼.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05번에 해제 의제가 나오는데 거기다 3에서 5월 써놔요. 아직 여러분 날짜 개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넘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97로. 그럼 197 하면 뭐였지? 시행자 배운 거지 이거? 그 다음 자 넘겨봐요. 환지 방식의 시행자라고 해서 거기만 체크 하나 할게요. 원칙.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환지인데 앞에가 뭐야? 전부야. 전부 환지. 전부 환지 방식 시행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항상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겠지? 근데 전부자가 들어가면 누구도 토지 소유자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전부 환지 그러면 꼭 조합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어. 요것만 기억해. 그럼 그 밑에 예외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날짜 문제야. 날짜 문제는 여러분이 다음 과정에서 배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절차를 마음대로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절차 순서가. 그래서 절차를 순서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야. 절차 순서가 외워지면 이것도 금방 할 수가 있어. 근데 절차가 아직 머릿속에 다 안 외워지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날짜 때문에 엄청 헷갈려. 근데 꼭꼭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3에서 5월 달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조합이 나와. 그러면 조합에서는 5가지를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조합은 일단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할게요. 도시개발 조합이란 게 나오면 반드시 기억할게. 무슨 방식에서만 시행자야? 전부환지. 전부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돼.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놓고 시작해야 돼. 조합은 일반 방식에는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조합은 전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사업에서만?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은 공동이 안 돼. 여러분 12번 시행자가 누구였나요? 공동출자법인이 있었지. 그때 누구한테는 출자 안 한다. 조합한테는 출자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을걸? 자, 다시 앞으로.
앞에가 아니라 그 왼쪽에 그 상단에 표에 보면 12번 있지? 그 12번 시행자. 원래 공동 출자법인 그랬지.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조합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 출자법인이 조합한테는 출자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조합은 여러분이야.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만들겠지. 그러면 돈 출자한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출자해 안 해? 안 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은 확실성이 없어. 출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조합은 무조건 뭐가 안 된다? 공동이 안 된다. 이 말을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조합 들어가면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개 말을 항상.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조합이라는 단어 나오면 도시개발법은 이 두 개를 연상을 해야 돼. 조합은 누구 아니다? 전부 한지다. 공동 시행 안 된다.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 그다음에 설립하려면 동의 요건이 필요해. 세 번째는 조합의 성격이 나와. 그다음에 성립이 나와. 그리고 조합원이 나와. 그리고 민법 준용 문제. 요게 조합의 기본 형식이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조합은 무조건 요 6가지로 맞춰져 있어. 그럼 나중에 정비사업조합에 가도 몇 가지 나와? 6가지 기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조합에는 체계 자체가 몇 개로? 6개로 돼 있어. 6개로. 그럼 이제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 때는 소유자가 몇 명? 7명 이상이 있어야 돼. 좀 이따 책에 밑줄 그어줄 거예요. 여기 봐. 아직도 그렇게 적는 데 막 집중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해. 그래서 조합이라는 시행자들은 항상 뭐 만들어? 정관이야. 만약에 이제 나중에 볼 때 소유자가 시행한다 그러면 규약 이렇게 나와.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하나 배워. 조합하면 뭐가 있어야 돼?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조합을 만들면 조합에는 항상 뭐가 있어? 정관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조합에 관해서 내용을 알려면 뭐를 하나 띄워야 돼? 정관을 띄워야 돼. 정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게 다 적혀 있는 걸 정관이라고 말해. 그래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자, 누구로부터? 지정권자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동의가 나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돼. 그럼 아까 이 동의가 어디서 나왔나요? 아까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의 동의가 있었지? 그때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고 조합은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지. 본다. 바로 이유가 뭐야? 똑같은 동의야. 그래서 앞에서 받은 동의가 여기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이미 앞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요게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조합이 있었다면 그때 동의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받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가 충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성격은 비영리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자, 기억을 정 못할 때는 법인이다 그러면 돼. 법인. 근데 제대로 공부할 때는 영리 목적이 없는 무슨 법상의 공법상의 사단이야.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있듯이 사단법인에 해당해. 그러니까 조합은 우리가 개인들이 만든 걸로 아니라 뭘로 봐? 법인으로 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자연인 법인 배웠지? 자연인들이 몇 사람이 뭉쳐서 만들면 그걸 뭘로? 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법인이야. 성격은 성립은 설립 인가를 받았지. 설립 인가 후에 다시 설립에 대한 등기를 해줘야 돼. 요 등기가 됐을 때 성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왜 등기를 성립으로 보느냐? 법인은 뭐 해야 돼? 법인 등기해야 되잖아. 법인 등기.
그러니까 법인은 뭐? 등기. 그 등기야 뭐 된다? 성립된다.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말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를 당연조합원이라고 그래. 당연조합원. 당연히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뭐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무슨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으면 그냥 조합원이야. 그래서 당연히 다시 해봐. 지금 나는 이 사업을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무슨권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무조건 조합원이야. 그 다음에 이 동의를 해주라는데 동의 안 해준 사람, 안 해준 사람도 뭐야? 조합원이야. 내가 거주를 거기에 안 하고 있어도 뭐야? 조합. 그게 당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이란 말은 아무 상관없어. 뭐하고? 무슨 권만 있으면, 소유권만 있으면 내가 사업을 찬성 반대하든 동의했든 안 했든 거주하든 안 하든 무조건 뭐다? 조합.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민법 준용은 성질은 무슨 법상? 공법이야. 그럼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 없어? 공법은 법이 없잖아. 공법이라는 법은 없잖아. 그냥 사법, 공법 구분하는 내용이지 공법이라는 법조문은 없잖아. 그러면 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무슨 법에 있어? 민법에 있지. 그래서 민법 중에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질은 무슨 법상에? 공법상 사단법인이라도 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무슨 법에 가 있어? 민법.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법률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거는 어디에 있어? 민법에 있어.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요게 기본이 조합의 6가지 틀이야. 그럼 나중에 정비사업을 배우잖아. 그러면 정비사업을 배우면 요 빨간색은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냐 요게 달라져. 도시개발법은 7명 나오지. 정비법에 가면 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런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권자지. 근데 저쪽에 가면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그런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동의 숫자가 달라져. 동의 숫자가. 그 다음에 성격, 성립, 조합원은 같고 민법 준용 같아. 그럼 결국 뭐만 달라? 요 1번, 2번 요 빨간색 요것만 달라져. 기본적 틀은 같고. 아셨지?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인원이 몇 명, 누구한테 받고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와. 요거 달라지고 나머지는 같은 거야. 그게 조합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해. 요거를 딱 하나 찍어놔. 찍어놓고 좀 이따 책으로는 한 번만 읽으면 될 거니까. 자, 책으로 이제 체크할게요. 자, 조합 옆에다 요거 2개는 써놓고, 자, 그 옆에다 요거 2개 쓰고, 조합 옆에다 타이틀 조합 옆에다 요거 2개 쓰라고. 무조건 조합하면 무슨 방식, 전부한지, 무슨 시행한대, 공동 시행한대, 요거는 딱 적어놓고. 적으라고 해도 못 적냐? 없어. 책에 없으니까 적으라고 한 거야. 여러분 책이 그렇게 좋은 책 아니요. 자, 그러면 1번 내려가. 설립인가? 자, 밑줄 굴 거야. 둘째 줄.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그 줄 옆에 정관 작성. 그 다음 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한다. 자, 다음 장 넘겨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동의는 설립인가 신청. 첫 줄에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그 다음 줄 자, 숫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오른쪽 조합.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공법인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고쳤어.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5월달 요약집에 써 있어.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돼. 5월달 요약집에 다 써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공부할 때 써놓고 한번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써라고 할 때는 쓰는 게 좋겠지. 근데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안 쓰는 게 좋겠지. 요약집이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그대로 들어있어 그대로. 그 다음 자 성립 시기는 끝부분에 둘째 주 끝부분에 설립 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 그 등기 그러면 뭐 해야 한다? 성립이야. 등기야 성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반대로 써놔서 맨 앞에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순서를 바꿔줘야지. 일단 뭐부터 받고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뭐 해야 등기했을 때 성립 이렇게 써줘야 돼. 여러분 책은 좋은 책이니까 거꾸로 또 해놨지 그렇게. 그 다음 3번에 민법 준용이지. 사단법인 그러면 법률의 제목이 안 맞아. 민법 준용이야.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무슨 법? 민법이 먼저지 사단법인이 먼저 아니잖아. 그래서 민법 준용이요. 그래서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조합원은 첫 줄 끝에 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긋고 구역의 토지 소유자 거기다 당연조합원 이렇게 쓰고 자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과정이니까 거기다 페이지 205로 쓰세요. 페이지 205 205로 넘겨요. 행정심판은 배웠죠? 응? 비행정청일 때 어디다 한다? 비행정청이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근데 이 법은 지정권자로 한다. 써드렸지? 국토회 끝날 때. 기억나 안 나? 국토회 끝날 때 행정심판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행정쟁송으로 설명했지. 설마 또 안 했다고 또 우기진 않겠지? 그 밑에 실시계획.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도 여기 나오면 안 돼. 여기가 아니라 저 뒤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다 써놓으니까 또 여러분들 생소하겠지 뭐. 내가 봐도 생소하다. 대한민국 책 중에 행정심판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처음이다 나도. 실시계획 들어가.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자, 여기 보고. 자, 실시계획 작성. 당연히 시행자죠. 공사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 개발계획을 맨 처음에 배웠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을 배웠지. 그럼 이제 뭐 나와? 실시계획. 그럼 바로 요 앞에까지가 여러분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와. 방금 끝난 앞부분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 앞부분 쪽이 중요해요. 공부할 때. 그거를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작성된다 이렇게 나오죠. 시행자가. 그러면 작성하면 두 번째는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자, 의견 청취 뒤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렇게 순서가 요거 지정권자.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하는 시행자는 무슨 계획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그럼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계획은 자기 위에 거에 맞아야 되잖아. 그럼 실시계획은 자기 위에가 뭐요? 개발이지. 그래서 개발계획 부합. 그러니까 순서를 외워놓으면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아, 맨 위에가 개발. 그럼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개발. 이렇게 나온 거 순서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개발 계획에는 어떤 계획이 수십 개가 들어있지만 무슨 계획은 없어서
지구 단위 계획은 없어.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어디에가 실시에 가 있어. 매번 나와 이게 매번. 그래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세 번째 실시 계획 만들 때는 거기에 설계 도서가 있고 자금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행 기간 이런 것들이 명시 첨부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동그라미 3번도 국토계획표 시간에 똑같이 적어놨어. 국토계획 시간에 국토계획표 실시계획에도 뭐가 들어있어?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게 똑같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인가 쪽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인가를 하게 되면 인가의 효과는 기억나나요? 누구로 확정? 시행자로 확정.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 주는 거? 공사 착공 권리. 착공 권리를 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토계획 보면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 똑같은 내용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반드시 좀 국토계획법 빨리 정리해. 4월까지 정리 못하면 5월부터는 1차만 해야 돼. 올해 2차까지 합격하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들. 응? 내년에 또 하고 싶어? 올해로 끝내고 싶어? 올해 끝내고 싶어? 그럼 4월까지 공법 끝나면 돼. 국토계획 하나만. 국토계획 하나만 끝내면 2차 합격한다니까? 뭐 중개사법 공부 안 하고 안 했어. 공법 국토계획 하나만 끝나면 2차는 다 자동 합격이요. 국토계획법이 안 돼서 여러분이 다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아무리 뭐 점수 많이 맞아도 공법에서 점수 안 나면 꽝이잖아. 응? 중개사법은 여러분들 마지막 7월달 가서 해도 돼. 수업만 안 빠지면 돼. 수업만 안 빠지고. 수업만 빠지고 계속 듣다가 9월달에 가서 뭐 외울 거 몇 개 외우면 끝나. 공부할 것도 없어. 15일이면 끝나. 15일이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가도 중개사법 80점 못 나오잖아. 죽기 살기 해도. 근데 방법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 민법 안 되지. 공법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어려운 거야. 민법, 공법 해결하면 돼. 민법, 공법.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한 방에. 그래서 국토계획 하나를 빨리 외우려고 해봐. 그럼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 뭐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지문들이야 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고시의 효과야. 원래 고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고시는 무슨 뜻인데? 알리는 거잖아. 알리는 거. 근데 알리는 거 말고 효과가 또 있다는 이야기야. 바로 그 고시된 내용에가 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어. 결정할 사항. 그럼 고시할 내용에 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로 결정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를 말해. 기반시설 설치 등 요거야. 원래 이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인가요? 요걸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 공사하는 계획이잖아. 그럼 공사하는 계획에가 무슨 시설이 들어있어? 기반시설. 자, 신도시 만들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도로부터 만들 거 아니야, 도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무슨 계획이 들어있어? 실시계획 고시할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문제니까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그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이미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게 효과야. 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관리계획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반부터 결정 고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저 공사하는 계획을 만들 때 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차선 만들겠다 하는 내용도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지만 뭐 된 것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되면 바로 만들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뜻은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공사하는 계획이야. 공사하니까 도로 만드는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하려면 원래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에가 있으면 이미 뭐 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바로 공사하게 만들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을 빨리 하게 된다 이 말 왔겠지. 두 번째가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어.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그런데 그게 고시된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종전에 이미 결정한 거하고 고시 내용과 뭐에 달라. 그걸 법조문에는 이렇게 해놨어. 다르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 저촉됐다 이렇게 해놨어. 그럴 때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이렇게 해놨어. 요게 실시계획 시험 문제 효과야. 실시계획에서.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사업 시행 전이야. 사업 시행 전에 이렇게 관리계획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2차선짜리 만들려고 결정을 했어. 그럼 여기는 왜 2차선이냐면 전이나 답이야. 논밭에다 무슨 4차선, 8차선 만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상 논이나 밭이 있는 곳에다 그냥 도로를 2차선 내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그럼 뭐 만드는 거지 이제? 신도시 만드는 거지. 근데 신도시 만들 때 2차선 갖고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실시계획에서 이 부분에다 8차선짜리 도로 내기로 한 거야. 그럼 종전의 관리가 몇 차선이고 2차선이고 새로 고시된 내용은 몇 차선? 8차선이야. 그럼 서로 다르지? 그런 데면 어떤 쪽으로? 요 마지막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걸로 본다 그 말이야. 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바꾼 걸로. 요게 두 가지의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고시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는 요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그냥 요거 그대로 좀 이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가 작성 쪽에다는 시험 문제가 거의 많이 안 나와. 두 번째 의견 청취를 내. 요걸 배운 적 있을 거야. 인가하기 전에 의견 듣는다. 혹시 기억나? 모든 인가나 허가 절차 앞에는 뭐 있어? 의견 청취다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이때 인가 전 의견 청취를 먼저 원칙으로 해볼게요. 인가 전에 의견 청취가 나오면 원칙은 누구의 의견 들었나요? 그렇지, 주민. 주민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고, 공람. 지난번에 열람이라고 배웠어. 열람이나 공람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 신문에 공고한다. 기억나요? 신문 등에다. 공람 며칠? 14일 이상.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여기만큼은 여기는 지금 무슨 도시야? 신도시만큼은 지정권자가 하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바뀌게 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도시라고 내가 명시를 해놔서 신도시에는 거기에 주민이 거주해 안 해? 안 하지.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주민 의견 못 들어. 그래서 여기만큼 어떻게 한다? 지정권자가 하급 의견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시 어디든지 인가가 나오면 인가 전에 의견 청취는 누구로 나와? 주민 의견 청취가 나와. 다 원칙으로 돼 있어. 근데 공법 시간에 유일하게 무슨 도시는 신도시만큼은 주민이 없으니까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없지. 살지도 않는데 막 끌어와서 거기다 살아라면서 의견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정권자 의견을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내는 거야. 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맞추면 돼. 국토부 장관이니까 아래 사람 누구야? 시도지사 의견 듣고 그러면 되겠지.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러면 밑에 누구 나와? 시장, 군수, 구청. 그래서 지정권자 이름을 하급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시도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국장 그러면 시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이렇게 적어야 돼.
요거를 좀 이따 찍어놓고 정리를 꼭 하라는 얘기야. 이쪽에 내는 시험 문제는 요거 아니면 인가에서 요 고시 요거 나오든가. 원래는 이거니까 이대로 써줄 수도 있어 시험에서. 이렇게 써줄 때는 신도시는 아니다 하고 찾아야 돼. 다른 쪽은 인가 나오면 다 이게 맞아. 이게. 근데 무슨 도시는 신도시에서는 아니란 이야기야. 아셨어? 자, 요거 딱 찍어놓고. 그래, 찍기 싫으면 안 찍어도 돼. 나중에 5월달 기다리면 돼. 5월달. 5월달 가면 요약집에 다 나오니까. 공부로 나와서 많은 거 배우지 뭐. 사진 찍는 기술까지 가르쳐 주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버는 거 가르쳐 줘. 돈 버는 거 가르쳐 줘. 사진 찍는 기술까지 가르쳐 줘. 자, 그러면 책으로 확인만 할게요. 책으로 내용만. 자, 실시계획에서 1번. 작성 그러면 누가? 시행자는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작성하고 셋째 줄에 무슨 계획 포함돼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쫙 쭉 내려와서 2번 거기에 세 가지 밑줄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하고 그 다음 줄 명시 첨부한다. 그리고 지정권자 인가 나와 있지. 뭐 지정권자 인가니까 뭐 그건 읽을 것도 없어. 다음 장. 4번 번호.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고쳤어. 신도시 쓰고 신도시는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맞을 것 같아? 저 앞에 거가 맞을 것 같아? 앞에 거가 맞지? 지자체장 의견 청취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누가 누구 듣나요? 말이 없잖아. 항상 누가? 지정권자가 누구? 자기 하급 의견 드려야지. 그러면 첫 줄 끝부분.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이렇게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 시도, 대도.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공람 거기까지만 읽어. 제목만 읽어. 제목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실시계획 고시 효과. 자,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그 다음 줄에 자 밑줄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그리고 여기다 적어. 거기다. 요거 적어. 그 사항이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등.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사항이 뭐를 말해? 기반시설 설치 등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줄 끝에 그 다음 줄에 그런데 관리계획은 뭐 돼요?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옆에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에 뭐가 되면 저촉이 되면 그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것? 변경된 것으로 보고 또 지연되면 고시가 또 나왔지. 마지막 끝문자 마지막 끝부분 사업 시행 기간에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은 지연되면 고시가 나오면 전부 뭐야? 사업 시행 기간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시행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시행 방식으로 들어갈게요.